천안함 하면 빠질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북한은 나라가 아니니까 빼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관련한 내용만 뽑아서 출항하겠습니다. 모두 4가지입니다. 순서대로 갑니다. 먼저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의 충돌 이야기입니다. 가운데 까만 물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까만 물체가 서서히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예. 수중에서 접촉이 일어납니다. 그 접촉이 일어나는 것은 함수가 한 바퀴 선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 가운데 있는 점이 잠수함의 코닝 타워고요. 예. 아마 저 대원들은 저 잠수함의 코닝 타워를 못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명정과 달빛에 의한 파도의 염령이 순간적으로 잠수함이라 믿고 싶은 누군가에겐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잠수함의 주요 용어를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돌핀급의 커닝타워의 위치와 크기 그리고 모양은 TOD로 보이는 물체와 많이 다릅니다. 신상철이 돌핀급의 커닝타워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은 합니다만 커닝타워라 보기엔 너무 크기도 하고 세일이라고 해도 해당 물체는 너무 작고 낮습니다. 돌핀급 잠수함이 약 57m이고 세일의 길이는 10m가 조금 넘으며 높이는 4m쯤 됩니다. 신상철이 커닝타워라고 하기는 TOD 영상에서의 물체를 확인해보면 폭과 높이가 세일도 아니고 커닝타워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구명정입니다. 신상철은 해당 물체가 해류의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서 구명정이 아닌 자체 동력을 가진 물체다. 고속정들이 해당 물체가 중류에서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구명정은 당시 바람에 의해 조류와 반대 방향으로 떠내려갔습니다. 또한 고속정은 안전상의 이유로 천안함에서 떨어져 있었고 실제 구조는 더 작은 고속 단정들이 했습니다. 또한 국방부 공개 TOD 영상에서 신상철이 주장하는 잠수함 본체라는 것은 형상 자체가 영상 이곳저곳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장대로 잠수함이라면 잠수함 수십 척이 현장에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진실은 파도의 그림자입니다. 굳이 신상철은 구명정 밑에 생긴 파도의 그림자를 확대하고 속여가면서 의도적인 거짓말을 한 겁니다. 커닝타워라는 부분은 이쯤에 두고 신상철은 잠수함이 자망 중에 수상함을 만나면 세일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부상해서 함수로 충각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잠수함장이라면 배도 살리고 잠수함도 살릴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잠수함은 긴급 자망을 하면 배도 잠수함도 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잠수함은 신상철이 말하는 상황을 마주하면 긴급 자망을 선택합니다. 왜냐? 잠수함의 함수는 함수 소나와 의뢰 발사관 등이 있어 세일만큼이나 충돌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충각, 그러니까 들이받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자살 행위입니다. 여기에 대해 반파됐다고 하니까 잠수함이 천안함을 들이받았다. 그래서 반파됐다. 이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음모론자 누구도 잠수함과 배가 충돌했을 때 배가 두동강 난 사례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이는 사례들을 함께 보시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A 원자력 잠수함의 긴급 자망 훈련 중 에이메마루 어업 실습선을 강타한 사건인데 에이메마루 함은 균열만 갔을 뿐 두동강 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LA급 공격 원잠과 25,000톤급 LPD가 충돌한 사건입니다. LA급 공격 원잠은 자망이 불가할 정도로 피해를 받은 반면 LPD는 그 피해가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해상자위대 아사시오급 잠수함 부상 중 4,160톤급 화물통과 충돌한 사건입니다. 잠수함은 수직 방향타가 박살나 자망을 못한 반면 화물선은 충격은 느꼈지만 아무런 피해 없이 계속 항해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잠수함은 더 큰 손상을 입고 운행이 불가한 반면 함선들은 멀쩡한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수함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이 서해에서 기뢰 부설 훈련과 전략 초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영해에서 훈련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도무지 왜 이스라엘을 끌고 와서 이야기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수심과 조석 간만의 차이가 우리 서해 바다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펼친
기뢰를 설치하고 하는 작업들을 우리 서해에서 미군의 살비지호인 살보함과 함께 트레이닝을 했을 거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신상철은 단순히 페르시아만과 서해가 수심도 비슷하고 조석 간만의 차이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서해에서 미군의 쌀부함과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서해까지 오지 않아도 페르시아만 수심과 조석 간만의 차가 비슷한 곳은 많이 널려 있습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별도의 보급과 기항도 없이 수에즈 항로를 이용해도 이스라엘에서 한국까지는 약 2만 킬로를 항해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던 뭔가가 도와줘서 러시아와 이스라엘이 모종의 침묵을 도모하고 있다 치고 북극 항로를 러시아가 열어줘서 왔다 해도 약 18,000km에 가까운 거리를 항해해서 와야 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 신상철은 뒤통수가 얼얼한 한마디를 더해줍니다. 본인도 멀다고 생각했는지 베트남에 이스라엘 잠수함 전진기지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프리카를 돌아서 너무 멀지 않느냐. 그래서 베트남에 기지를 운영을 합니다. 캄난 베트남의 이스라엘 잠수함의 여기를 기지로 활용합니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핵투발수단인 파바이 터보 잠대지 순항미사일의 사정거리는 1,500km입니다. 순항미사일 특성상 낮게 날아 지형 지물을 따라 레이더를 피해 비행하기에 실제 사정거리는 더 짧습니다. 신상철의 주장대로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이 중동을 상대로 전략 초계를 한다면 지중해와 홍해, 페르시아만을 벗어나선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동맹도 우리의 동맹도 아닌데 훈련한다고 전략 초계하는 잠수함을 우리의 영해로 보낸다. 전 세계 곳곳에 전략 초계를 시킨다. 기본적인 군사해교나 전략에 관한 아무 생각 없이 자극적인 말만 쏟아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한 번에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잠수함이 1년 8개월간 수리한 것이 천안함과의 충돌한 증거다. 그리고 천안함 배 밑바닥의 녹색 페인트 흔적은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의 페인트다. 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 엔진의 완전 분해와 세척 이후 조립의 경우 수상함도 합니다. 신상철이 자신의 조선소 감독관 경험을 자랑하는데 오버홀이란 단어 본인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오버홀이 사실 선박에만 쓰는 단어는 아니고 기계를 다루는 분들은 모두 다 아는 단어일 겁니다. 그런데 신상철은 해수를 먹어야만 엔진의 완전 분해와 조립을 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오버홀, 해수를 먹어야만 하는 일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잠수함은 건조 후 12년에서 13년 차 선체를 모두 절단해 내부에 있는 장비와 기기, 밸브, 파이프, 스위치 등 모두 밖으로 드러내 거의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정기수리, 레귤러 오버홀 페리오드, 오버홀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리를 한다는 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은 AIP, 즉 공기 불요 체계로의 개조를 위한 업그레이드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잠수함에도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니 엔진 다 뜯어내고 내부 업그레이드 하려면 선체도 갈라서 뜯어냈어야 했으니 1년 8개월의 수리 기간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녹색 페인트 이야기인데 대충 작은 접촉 사고에도 상대방 차량의 페인트가 내 차 범퍼나 사고부에 묻는다는 걸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팩트만 말씀드리면 신상철 씨 2010년 4월 천안함 피격 사건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 녹색이 아니고 검정색입니다. 신상철 씨가 안경 쓰고 있던데 안경을 교체하시든가 안과에 제발 다녀오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 함장의 바다 여기서 입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